자, 이번 보고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좀 올려드렸는데 드디어 갔습니다. 드디어 갔는데 좀 아쉽게 장 막판에 좀 흘러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호재로 인식이 되어서 주가는 결국 18만원을 뚫고 19만원까지 뚫고 올라갔지만 거기서 소폭 좀 가라앉았습니다. 네, 다른 주가들은 보진 못했는데 아마 기아도 오늘 4, 5% 올라갔던 걸 봤고 아마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근데 조금 보고서를 읽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니까 일단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21만원, 업사이드가 크진 않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낮고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믹스 개선과 ASP 상승, 그 다음에 환율 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뚫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부터는 이제 물량 회복이라든가 우호적 가격 환경에 따라서 Q 증가 이상의 외역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2년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그랜저, 아이오닉 6 신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SUV, 투싼, 크레타, 아이오닉 5 등 제네시스 판매 라인업 확장에 따른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2분기는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는 26만원입니다. 자, 러시아 쪽은 사실 마이너스 22%좀 감소를 했지만 3.7만 대이고요. 자, 자동차 부분에서 SUV나 이런 쪽으로 제네시스 프리미엄급이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판매 단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 불안정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될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좀 견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비중이 이제 SUV가 50% 이상을 상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개선이 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사의 원가에 반영될 때까지는 짧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좀 걸린다고 보고 있어서 21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승한 원자재 가격은 올해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2분기에는 판매량 대수의 회복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원가 이상률에 대해서 판가 전이를 통해서 계속 서프라이즈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수 회복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물량 차질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서는 일회성 성과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2.2조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36%나 상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도 상관이 없었던 오늘 하루지 않을까 싶고 여기는 26만원, 여기는 23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28만원인데 여기는 이제 SCM 체제를 개편하면서 어떤 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협력사 자체 조달 역량에 좀 맡겼다면 이제는 원자재 매입 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현대차가 구매 협상력을 높여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자동차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차량 반도체뿐만 아니라 팔라듐, 휘토류, 리튬, 니켈, 코바트, 알루미늄까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북미 권역 전동화 사업 계획의 업데이트에 따른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엘레베마 공장에서의 전동화 GV70 생산을 위한 3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된 바 있고 그다음에 BEV 전용 공장 건설 등이 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모멘텀이 정말로 많다 현대차는.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모멘텀 수소 트럭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얕게 평가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 목표 주가 여러분 항상 좀 제 영상을 보셨으면 현대차 아시겠지만 무조건 35만원. 정말 고평가까지 본다면 거품까지 낀다면 50만원.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누가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혹은 현대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을 분께서는 정말 이렇게 말이 되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테슬라가 거기까지 올라가실 거라고 보셨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현대차 테슬라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아인데요. 저는 오히려 기아를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기아는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고 현대차가 저는 앞으로는 제가 그 50만원까지 봤던 그것은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단순히 지금 전기차를 판매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판매를 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쌓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앞으로는 UAM 회사라든가 혹은 지상 인공위성 이런 쪽으로도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고품격 라인업으로 뭔가 팔고 이러고 있지만 차량만 팔고 있지만 정말 자율주행차 그래서 이걸로 뻗어나가는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 그리고 현대차에서 로봇 쪽으로도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해서 나중에는 정말 로봇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자동차들에 대한 정말 고품 뭐라 해야 될까요? 프리미엄급 차들 몇 종, 뭐 정말 적게는 5종, 많게는 한 10종에서 한 15종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기아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기아는 정말 차만 만드는 회사. 만약 이결대로 간다면 기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좀 먼 미래까지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저랑 이제 좀 끝까지 같이 갈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도 마찬가지 여기도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사상 이제 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과 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SAP, 그다음에 환율 효과, 그다음에 인센티브 축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비용 상승은 있었지만 이것을 상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가 9만원이고 여긴 10만원인데 매출액 영업이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도 호실적이 가능하다. 모멘텀이 강화가 될 것이고 신차들이 나올 것이니까 가이던스도 신뢰도 이제 제고의 기대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니로, 그다음에 EV6 증산, 뭐 전기차들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시어에 대해서 반등을 한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 11만원, 국내에서 3% 올랐고 미국에서 0.5%, 서유럽에서 무려 2% 가까운 상승,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0.7% 가까이 되는 상승을 진행을 했고, 2분기부터 이제 인도 공장 3교대 전환 효과와 북미 스포티지 신차 출시 효과 분기 단위로 온전히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 러시아 물량을 보다 수익률이 좋은 권역으로 수출 재배치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대 성공적인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8%대 영업이익 지속은 가능할 것이다. 그럼 아무래도 현대차도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손실을 좀 줄였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도 11만원이고요. 여기 12만원, 여기는 12만 5천원 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제일 적당한 선이 10만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같이 따라오긴 했지만 10만원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면 좀 안 좋더라고요. 일단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상회는 했지만 캐파 고객사 물량이 좀 감소를 했고, 하지만 이제 ASP는 상승을 했고, 또 전동화 부분의 매출 증가,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하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하회를 했고, 이유는 당연히 물량 감소도 있었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운임 상승에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판가 인상 시점도 고려시에는 이제 하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할까, 2분기에 물량 회복이 되니까 좋아진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보고서도 더 읽어보니까 이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일단 완성차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탈피 기대 시점 늦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이제 완성차는 고객들에게 혹은 뭐 회사들에게 판가 인상을 전일시켜 넘기면 돼요, 가격을. 근데 문제는 이 부품 업체들은 사실 이제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현대차랑 협상할 때. 왜냐면 현대차는 여러 부품 회사들을 두고 컨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주는 회사랑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 회사들이 이런 거로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도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에게 뭐 비싸게 팔 이유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과연 그렇게 잘 날까? 좀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좀 회의감이 좀 들었고, 완성차 증산을 통해서 실적 개선 여력 확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GMP 기반으로 해서 BEV 생산 본격화가 될 것이고, 출시 지역 확대와 전동화 사업 성장세는 확인이 된 바가 있죠. 그리고 핵심 전장 부품 기업으로서 케이스는 전환에 따른 수혜, 그리고 고려시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가 가능할 수준이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이게 모든 물량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상산 체질이 더 이상 빚으면 안 됩니다. 근데 중국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러시아도 5월 9일에는 끝낸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 5월 9일 끝낼 수 있을지, 지금 같았으면 3차 세계대전까지도 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물론 가진 않겠지만은,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런 보고서 한 보고 좋아진다라는 거 보고 정말 진짜 좋아지겠구나 그냥 사야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29만 원 오히려 하향 보고서가 좀 나왔고, 네, 시가총액 탑5 업체 중에 유일하게 연간 가이드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면서 또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는데 비용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회사가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국에 그렇다면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회사가 가격 협상의 우위권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가고 있고, 여긴 31만 5천원으로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 명업이 뭐 이런 거 아까도 다 나왔고, 환상률 뭐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별로 보면 매출액은 12.6% 올랐고, 전동화는 64%. 전동화가 좋긴 하죠, 그나마. 네, 부품 제도도 올라갔고, 모듈 제로도 올라갔습니다. 네, 운송 물류비 증가, 원재료비 증가, 수익성 악화, 네, 물류비 대폭 증가. 계속 물류비에 대한 거. 그래서 비용 통제 부분.
이 부분을 정말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현대모비스라 보고, 이게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목표 주가가 3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21만 3천 원에서 진짜 현대차처럼 25만 원 보수로 봐야 돼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좀 안 좋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부품주가 이제 현대위아인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달성을 했어요, 여기는. 일단 루브라 약세 때문에 이제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해서 기대치 부합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고수익성 핵심 부품 성장과 멕시코 부품 공장의 가동률 상승, 그다음에 특수 방산 사업의 손익 향상, 범용기 사업 구조 조정의 효과. 그래서 2분기부터는 또 러시아 엔진 공장이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적에 좀 부정적으로 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는 좀 1분기는 다소 좀 놀라게 좀 나오긴 했어요. 실제로 이만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품 쪽도 이제 하자는 기계도 있고 이제 부품도 있는데, 회사가 차량 부품은 좋아진 거라고까지는 못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현대모비스보다는 비용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 이익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공장에서 이제 현대그룹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성장률이 좀 괜찮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현대위아는 뭐 이렇게 깊게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고, 그냥 1분기 실적이 갑자기 진짜 너무 좋아서 올랐대. 네. 근데 그게 고수익성 부분을 팔아서 그런 것 같고, 뭐 가동률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고, 뭐 기계 쪽으로도 이번에 좀 괜찮았어 이런 건데, 여기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고정적으로 100억 수준의 이제 좀 손익이 발생을 하면서 이거를 커버하면서까지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1분기고요. 오늘 19만 1,000원까지 한번 뚫었다가 소폭 좀 가라앉아서 18만 7,000원이고, 저도 오늘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이게 제 평단이었으니까 한 2월 달부터 이제 평단 아래로 내려가면서 요때가 기회다 해서 이제 물량을, 제가 갖고 있는 물량의 100% 정도로 올렸어요. 100% 정도 올려서 이 기간 올라오기 전까지 해서 계속 샀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지금 나고 있고, 이제 점점점 올라가면 과거에 올라갔었던 가격대 24만 원 요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가격대로 치더라도 6만 원 정도니까 수익이 저번에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한 60만 원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고, 물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턴 어라운드를 했다.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확실하게 두 달을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게 뭐 2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제 5월이면은 이제 중간 달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이제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8위까지 올라왔고, 한 6위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여기 또 이제 현대차 UAM 법인이 또 이제 건설됐다라고 또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도 또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매출에 이런 것도 전혀 나쁜 게 없고, 이번에 나왔던 호실적 때문에, 네, 여기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현대차는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니까. 기아가 오늘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4.9% 해가지고 제가 10만원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이 과거 월봉상의 거의 9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0만원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좀 대단한 거죠. 네, 그 이후에는 뭐 올라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뭐 재무제표 보시면 사실 뭐 볼 건 딱히 없어요. 네, 딱히 볼 건 없고, 좀 배당들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래서 1분기 어닝스 프라이즈에 대한 거에서 주가가 많이 끌어올려졌다. 그래도 기존 주주들에게 사실 이 정도까지는 뭐 거의 평단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기아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 이제 제일 우울한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 모비스 주주들 뿐이실 텐데, 이게 다른 주들하고 비슷하게 가긴 갔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세 회사 중에 유일하게 최근 두 달이 떨어진 회사가 현대 모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대표하는 게 뭐냐? 부품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2분기에 물량이 회복이 돼서 판다고 한들 좋아질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원자력이 너무 높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20만원 깨면 사야 돼. 20만원 깨면. 근데 20만원 깬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안정적인 바닥 주가냐?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일단 1분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 보시면 21% 감소를 했거든요. 매출 11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3,800조, 11조 3,800조.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컨센서스도 지금 줄어요. 네. 그럼 성장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현대모비스에게.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월봉상으로 좀 화나는 진짜 그런 지금 주가고, 이게 3년, 5년만 잡으더라도 이게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현대차 같이 좀 떨어진 건데, 그전에도 사실 그렇게 업세일이 크지 않았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전까지도 이제 66만원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도 6만원 떨어진 거거든요. 저는 물론 사도 된다고 보지만, 이 하방도 열려있다는 거 무시를 못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제 BV 이쪽으로 납품하는 현대비아는 오히려 또 오늘 주가 괜찮았단 말이죠. 네, 그 전에도 주가가 좋았고, 그 전에 이제 떨어지긴 한 건데,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고, 저 정도 차익 실현을 하나요? 싶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주가가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무너졌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차익 실현보다는 그냥 판 것 같고, 그냥 판 것 같고.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막 올라왔다고 생각 들었는데, 이제 이 거래일 만에 잠깐 모호한 몸매점이 돼버렸고, 이제 4월이 뭐 한 거래일이 얼마 남았나요? 2, 3일 정도 남았나요? 네, 2일 정도 좀 3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락해서 이게 지금 다시 하락 반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도 이쪽 부분도 뭐 부품주라고 해서 있긴 한데, 여기는 또 올라갔어요. 여기도 최근에 좀 상당폭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실적이 좋을 건데,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네. 그렇다고 만도가 좀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었고, 네, 분할 때문에 많이 안 좋았었던 회사니까, 네, 뭐 잠깐 그냥 둘러봤습니다. 여기 몰랐길래.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 현대모비스만 제일 안 좋고, 뭐 부품주도 좀 언젠가는 순식간에 좀 나빠질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해를 했고요. 이제 또 차후에 또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혹은 그 관련 예하의 이제 업체들을 좀 다루는 보고서가 또 금방 또 다음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고 좀 기다려 보시면 또 좋은 보고서가 통합돼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